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조금씩 진정되는 흐름을 찾기는 했는데 참 시장에 이렇게 반등 시그널이 이렇게나 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주도주가 쉬어가는 와중에도 낙폭과대 영역이었던 sek터의 움직임이었는데요. 화학, 금융, 그리고 정책발 모멘텀을 아는 콘텐츠 쪽에서 좀 움직임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가운데 우리가 잡아갈 기회는 무엇일까? 요걸 또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죠. 자, 이 시장의 진정한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아주 치열하게 수익 배틀 중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포트폴리오 꾸려주고 계신데요. 여기 가격 밴드 기준으로 배틀 수익률부터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종목 선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탄력적인 수익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수익 배틀 쌈장 시작하기 전에 상황실 먼저 연결을 좀 해서 알아볼 내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수익 배틀 쌈장 상황실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은 또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5분이 저희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최강 멘토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운영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정오까지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3가지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이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은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장중 전략 변경도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 역시도 전략 변경 가능하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표가 제시가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일 순위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까요? 바로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진욱 멘토님은 호시탐탐 기회를 잘 노리시다가 완벽한 타점이 왔을 때 발빠르게 편입을 해서 큰 수익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선택으로 정말 잘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끼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하단에 참여하기 누르시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지금까지 상실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냉동고 한파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좌에는 온기가 싹 돌 수 있도록 오늘은 팍스탁의 김진욱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헤어를 아주 예쁘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용실 원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네. 시청자분들께도 반가운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익 배틀 쌈장의 김진욱 멘토입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다행히도 저를 머리까지 이렇게 잘 봐주시면서 뭐 원장님한테까지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멋져지셔가지고. 자, 저는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빨간불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시장이 아쉽게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 복귀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멘토님과 함께. 네. 왜냐면 이게 막 춥다 하면서 한 주 내내 또 꽁꽁 싸매고 다녔는데 시장도 계속 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오늘 그래요. 어쨌든 양지수 모두 소폭 하락했는데 왜 괜찮냐라고 한다면 제가 오면서 이제 그 핸드폰을 봤죠. 저는 항상 차트를 달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오늘 지금 현재 그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풀이장 때. 오. 자, 그러면 이제 본장이 시작되면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는 갭상승을 시작해서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에서 오. 시작을 하겠죠. 네. 자, 그럼 국내 시장은 어떨까요? 영향을 받을까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이제 경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국내 시장은 지지부진했었냐? 네.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좀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데 네. 자, 시작을 하자마자 너무 달렸다? 전속력으로 달려간다고 하면 중간에 쓰러지겠죠. 네. 국내 시장은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천천히 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전력 질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오. 천천히 길을 모아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그럼 좀 더 전략을 잘 세워가고 있었던 거네요.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어. 지금은 천천히 길을 모으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기 위한 길을 모으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황 체크해볼 부분 좀 더 세부적으로 봐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이 신고가를 또 풀이장에서 경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현재 증시 체크 포인트도 좀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25일 날에 4분기 GDP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가장 큰 영향 있는 지표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GDP와 인플레이션과 관계 있는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현물적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차익 신호 매물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인플레이션 지표 중요한 게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청구 건수에 따라서 예상치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올 수 있다. 혹은 신고가를 한 번 더 경신할 탄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또 이제 PC 가격 지수 전년비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신규 실업 수당, PC 가격 지수,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이제 비농까지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비농업 취업자 수.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이제 1월 달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2월 달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는 2월 달 혹은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동결될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미국 증시가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얼마 전에 AMD도 경신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가총액 1위를 올라갔다 다시 타는 데는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 우상향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은 그에 따라서 이제 섹터들이 좀 약하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천천히 지금 길을 모으고 있다가 한번 조금 조정이 왔다가 그리고 아마 크게 오르려고 지금 길을 모으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 길을 모으고 있다고 증명을 해주는 부분은 그 나스닥 선물에서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시장에도 수급적인 부분이 증명을 해주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 시장을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전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기 시장?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증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은 국내 시장은 똑같이 하락합니다. 근데 미증시가 올라가면은 그렇다고 우리 시장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죠. 그렇죠, 높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어쨌든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약간 조정이나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때가 저는 타이밍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다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섹터를 좀 주워 담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섹터 노려보고 계시는지? 2차 전지죠. 2차 전지요? 네. 2차 전지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영됐다. 반도체는 너무 올랐어요. 악재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는 이런 뉴스 이런 기사를 좀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SKC 말씀드린 계속 악재만 나왔었죠. 근데 우리는 잘 잡아서 큰 수익이 났었죠. 그런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뭐 뉴스거리, 이런 악재 이런 걸 좀 따라하지 않고 좀 자신만의 기준을 좀 세우면은 나중에 그 투자를 했었을 때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리튬 가격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도체 섹터를 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AMD가 너무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반영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보다는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크게 왔었던. 그러니까 조정이 크게 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제 올라가. 그러면은 이 섹터들은 조정이 크게 온 만큼 또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어쨌든 가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최근에 조정이 크게 온 만큼 시장이 올라갈 경우는 다시 제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높은 산일수록 그만큼 계곡도 깊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또 역발상 전환으로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은 노란톡방 안에서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시황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어요. 당장 미국의 GDP 성장률부터 PC 지수도 발표가 되죠. 또 바쁜 주 후반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나 PC는 연준이 워낙 이 CPI보다도 중요하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또 이 부분도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예리한 체크할 부분들, 시장의 흐름은 노란톡방 안에서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리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 지난주 종목들 봤을 때 다 파란불을 켰는데 이 에이스테크가 진정한 에이스 역할을 했네요. 진정한 에이스죠. 15% 가까운 상승률 나왔는데 제가 또 심심한 사과의 말씀까지 드렸던 종목이. 근데 진짜 좀 아쉬워요. 저 이거 사실은 좀 이따 또 리뷰를 하겠지만 태성이라는 종목은 저희 10% 이상 수익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네.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룰이라는 건 어차피 지금 수익 배틀 쌈장 안에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룰 안에서 대결을 했지만 결국에는 룰 안에서는 마이너스 3%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10% 이상 익절한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스테크 이따가 또 이번 주 종목으로 또 봐야 할 종목이라서 지금은 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좀 보자면 자, 에이스테크는 이제 그 지난 이제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 6G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얘기했었고 제가 그리고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주식은 사이클이다. 맞아요. 사실 통신 관련주 봐야 멘토님은 된다. 이재용 회장의 언급 전부터 언급 전에 맞아요. 봐야 된다. 5G, 6G 봐야 된다. 무조건 사이클이다. 주식에 무조건이는 없지만 사이클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다? 저렴하게 사서 적정 주가에만 우리가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슈보다 발빠르게 종목을 선점해 주십니다. 에이스테크 그렇게 15% 가까운 수익을 내주셨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더 큰 수익 계속해서 추가 전략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 태성 보겠습니다. PCB 관련주인데 이게 또 온디바이스 AI로 PCB 관련주가 계속 또 함께 급부상하는 섹터기도 합니다. 이
지난주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파란불 켰지만 그쵸. 말씀해 주신 대로 네네. 노란톡방 안에서는 추가 전략을 계속 챙겨주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빨간불을 켰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 또 리뷰해 주실까요?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PCB 관련주인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실 거고, 그래서 계속 지금 핫한 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굉장히 핫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 PCB와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같이 묶었을 때는 결국에는 모바일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증가를 하는 거는 뭐냐? 바로 우리 이제 이 기업에서 실적이 바로 반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이제 고성능 PCB 제조 쪽에서도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직 그 날짜는 안 나왔지만 갤럭시 24가 공개를 했죠. 자, 이로 인해서 한 번 더 탄력을 받았는데, 아니 S24가 나오는데 왜 탄력을 받지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된 갤럭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슈가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이라는 말 좀 그렇지만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태상원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중국에서 이제 PC 업체 신규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대략 한 10곳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까지 한 번 더 붙여주는 이런 기대감까지 왔었고, 저희가 진입하기 전에는 52주 신고가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룰 안에서는 파란불이었지만 저희가 이제 익절을 했었을 때는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까지 보였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저 싶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왜 PCB 관련주라고 하면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수페타시스잖아요. 맞아요. 근데 멘토님한테 이 종목이 더 매력도가 높았다는 건 가격적인 측면일까요?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이제 구름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네네. 기억이 나시죠? 그래갖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재료나 이런 섹터를 먼저 보기 전에 이제 구름대를 활용해서 재료를 찾기 전에 자리를 먼저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트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떠한 주식이어도 내가 저렴하게 사서 적정 주고만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분들이 어떻게 하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렴하게 사서 적정 주가에 괜히 팔면 찔리는데요. 됩니다. 네. 차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잠시만요. 차트 좀 보고 시작할게요. 네. 자, 일단 태성을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일봉을 좀 보기 전에 자, 이렇게 일단 볼게요.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태성 같은 경우가 이제 매수했었던 금액이 4,280원이에요. 자, 4,280원에 저희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수한 날이 아마 이 화요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로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네, 1월 16일. 네, 1월 16일 날 화요일 날 했었는데 이날 저희가 이제 그 손절가를 제가 좀 짧게 잡았었어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진입을 했었던 종목도 있지만 이날에 이제 저가가 이제 그 4,0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제가 이제 손절가를 4,150원 잡았던 거 뭐냐면 그 당일 저가가 4,15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밑으로 빠졌었던 모습인데 사실은 이렇게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만 해도 이게 추세가 사실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손절가가 이게 3,700원까지 잡아야 돼요. 이쪽 누가 봐도 지지받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3,700원까지 손절가를 못 잡은 게 뭐냐면은 진입가가 4,280원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평균 단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손절가를 잡더라도 3,7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괜찮은데 이 3,700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손절가가 크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은 게 4,150원이었는데 아쉽게도 룰 안에서는 손절 3%가 됐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그 노란톡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익절이 결국에는 5,800원까지 올랐었지만 저는 욕심 안 부리고 그래도 이 4,800원, 4,900원 부근에서 익절을 하면서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 챙긴 모습이었는데 더 갔습니다. 신고가 경신했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봉상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구름대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60분봉입니다. 자, 60분봉을 좀 보게 되면 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할 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캔들이 구름대 안에 계속 갇혀 있어요.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항 먹고 빠졌죠. 계속 못 나오다가 자, 언제 나왔냐면은 이게 구름대에서 캔들이 나올 때가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은 한번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옵니다. 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게 구름대에서 단 한 번도 못 나오다가 캔들이 구름대에서 한 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흐름을 좀 지켜봐야 돼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때죠. 언제를 봐야 되냐면
자, 추세가 여기서 이제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조정을 받는 이 조정 라인이 뭐냐면 이 구름대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캔들들이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가 3,700원, 3,600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만한층 뭐냐면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걸 확인했죠. 자, 그럼 상승 이후에 시간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한 번 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태성을 들어갔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또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은, 자, 결국에는 지금 바닥 따지고 상승 이후에 시간 조정,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상승입니다. 자, 그럼 태성은 한 번 더 눌린다고 한다면은 이 구름대를 지켜주는 라인이 지금 4,700원 정도가 돼요. 4,700원 한번 지켜주고 이렇게 또 시간 조정한다? 그럼 직전을 좀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오, 4,700원 후에 또 시간 조정이 나온다면 또 한 번 고점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좋은 주식을 잘 샀다고 하는 건 싸게 잘 사야 하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평균 단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갈 때 간질간질하게 이 매수 본능이 잘 발동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김진우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구름대 기법으로 확실하게 매수 본능을 발동하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확실한 전략적인 부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SKC인데 네. 이 종목은 킹왕짱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킹왕짱 종목이니까 또 킹왕짱 포트 중간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작년 10월 23일에 편입을 해주셨기 때문에 워낙 또 아주 저점에서 또 잡아주셔서 단단하게 챙겨가고는 있어요. 근데 지난주 포트에서는 또 파란불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 또 중장기적인 부분 요 관점에서 좀 전략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많이 빠졌고 2차 전지가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았잖아요. 근데 단가가 좋으니까 어때요? 아직도 모아간다? 8% 이상 수익 나고 있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달리는 말을 올라타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무조건 저렴하게 사시면은 이게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면 심리 싸움이잖아요. 심리가 반영이 많이 안 됩니다. 내가 높은 가격에 사면요, 조금만 조정이 오더라도 이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닥에서 샀으면 이 바닥까지 눌린다고 해도 심리가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왜? 눌려봐야 내가 본전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라고 좀 드리고요. 자, SKC는 제가 좀 들어갔었던 거는 사실은 킹왕짱 종목이기도 하고 이거 한 번 더 이제 좀 올 타이밍이 돼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좀 아쉬웠던 종목이긴 합니다. 자, SKC는 그냥 2차 전지 기존의 필름 화학이었지만 이제는 화학,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이 섹터 이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사업을 점차 줄이고 있는 모습에 그냥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슈가 좀 뭐냐면 말레이시아 이제 공장 가동을 하면서 동박에 대해서 2차 전지 동박에 대해서 경쟁력이 회복될 전망이고 이로 인해서 아마 실적이 지금 2024년도기 때문에 아마 한 3분기 요 안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자인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이런 화학 사업을 접고 반도체와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좀 핫했던 거는 친환경 페인트 용기를 좀 개발을 했네요. 이제 SKC 자체 내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자회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한 번 더 이슈가 됐었다. 하지만 그냥 반도체 2차 전지 섹터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또 같이 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또 네. 2차 전지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SKC 이 종목에서 또 단단하게 킹왕짱 종목으로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멘토님만의 또 인사이트가 담긴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킹왕짱 종목이 또 여러분 포트 안에 담겨 있어야만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좀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소통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여기까지 또 시황과 함께 지난주 종목도 리뷰를 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남은 거래일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해봐야죠.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그램의 특장점이죠.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 모두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장중 전략까지도 저희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무료 노란톡방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손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빠른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운수대통팀은 최다 1등이고요. 지난주에도 1등을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역시나 시초가로 줌인터넷 오늘 편입을 해주셨는데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동훈 멘토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조금은 줄인 모습이지만 미스터블루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매해 지금 현재는 200억 원씩 지원금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배나 늘어난 1,000억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웹툰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 오직 미스터블루만이 상한가에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피코마와 단독 계약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직행할 종목을 이미 어제 편입을 해줬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멘토님은 포트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포시에스가 수익률을 키운 채 마무리가 됐고요. 전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심택이 수익률을 키운 채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 분 이주호 멘토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삼형전자가 손실률을 조금 키운 채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 편입을 했던 우젠 같은 경우에는 매도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른다는 확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편입을 했지만 약손실 낸 채 보유 중입니다. 사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다는 확신 때문에 다시 한번 편입을 하고 큰 수익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 우진 역시도 내일은 강한 빨간불을 켜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1등을 차지했을까요?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동훈 멘토님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 한 3%가량으로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지금은 10% 넘게 차이를 낸 채 1등 자리 굳건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주호 멘토님 역시도 20%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고 있고요. 김진욱 멘토님과 운수대통팀의 순위도 바뀐 모습입니다. 이동훈 멘토님과 김진욱 멘토님의 공통점이 있냐라고 한다면 오늘 포트의 종목을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대응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순위 살펴봤고요.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김진욱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전략 또 쌓아 올릴 순서죠. 멘토님, 네. 지금 3위를 하고 계신데 네. 저는 멘토님이 1, 2위 하고 있는 멘토님들을 보면서 뒤에서 씩 웃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는 사실은 뭐 적은 수익률이 아니죠. 네, 이제 제 30%까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최대한 노력하고 일단 지금 어쨌든 두 자릿수가 아니잖아요. 두 자릿수까지는 제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역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멘토님이 또 어떤 전략 챙겨주실지 또 이제 이번 주 전략 하나씩 한번 또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주 포트폴리오 안에는 어떤 걸 채워주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에이스테크인데요. 자, 저는 일단 하얀 이 소복을 입고 석고대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5G 관련주에 네네.
자, 이게 계속 연속성을 가져가나 봐요. 수급적인 부분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차트상으로 좀 증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진입했던 건 재료는 이제 지난주에 들어가서 이제 익절하고 나온 종목인데 왜 또 들어갔냐라는 아니면 에이스테크에만 연속성이 나오나요? 이거는 사실은 실시간 수급 보고 들어간 겁니다. 어. 이거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겠지만 생방송을 하고 있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진짜 타이밍이거든요. 에이스테크 자체는 제가 이거 다시 진입했었을 때는 이거를 가지고 가서 뭐 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봐야지가 아니고 웬만하면 이거 최대한 수익 내고 빨리 나와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종목이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 그러면 5G 관련주 사실 이슈를 이렇게 늘 이슈를 봐야 된다 보다는 차트적으로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봐주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주가 연속성을 가져갈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보다 차트 안에서 얘가 갈 종목입니다 라고 강조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에이스테크가 좀 시세를 분출했다. 이 관점으로 갔다는 건데. 맞아요. 그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5G, 6G가 이미 한번 상승이 크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조정이 와야죠. 당연히 조정이 오고 가더라도 조정이 오고 가는 건데 네. 가고는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잠깐 이거 그 실적을 좀 보시면 다 빨간색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매출은 나오지만 당연하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당연히 빨간색이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최근에 이제 수급이 이제 외국인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도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에이스테크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줄여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죠. 고점이 계속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한 번 더 바닥을 한번 다진 모습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올랐던 거는 최근 것만 보면은 자, 양봉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이 나왔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이렇게 보면 많이 올랐다 볼 수 있지만 차트를 또 줄이면 뭐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오른 종목을 들어갔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에 좀 답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에이스테크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을 한번 형성했었어요.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한번 이렇게 빠졌었는데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면은 다시 이 구름대가 이제 약해지면서 지지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다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빠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직전에 있었던 저점까지 무너졌고 캔들이 계속 무너진 모습이에요. 탈출하지 못했었죠, 캔들이. 자, 구름대를 탈출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언제 탈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기다리다가 이제 구름대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굵잖아요. 이렇게 굵잖아. 근데 지금 봐봐요. 구름대 얇아졌죠. 이게 네. 중요합니다. 구름대가 얇아졌다는 건 그만큼의 이제 파동이 하락 파동이 한 번 더 쉬어간다. 좀 조정이 크게 왔다가 쉬어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캔들이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게 돌파한다는 건 이제 구름대가 약해졌고 음운이 약해졌고 이제 양운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구름대가 약해지면서 캔들이 돌파를 했다. 자, 이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진입을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자, 그래서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지를 한 번 더. 자, 이 부분이 무너졌지만 자, 결국에 한번 무너졌지만 진입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자, 근데 언제 들어갔냐면 이때죠. 자,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서 결국에 캔들이 지지를 하고 다시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지지 라인이 생겨버렸죠. 자, 이때는 이제 뭐냐면은 구름대를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진입했었을 때가 구름대 돌파를 하고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이 구름대가 이제 2,800원이죠. 2,800원, 2,400원, 맥심이 2,400원.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자, 상승 나오고 나서 조정, 상승, 그다음에 조정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라인대를 지켜준다고 하면 한 번 더 여기서 시간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튈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구름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5G 관련주 전반에 이런 상승 구름대가 형성된 게 아니라 에이스테크에 좀 이런 특정 구름대가 포착된 걸까요? KMW 이런 거 보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는 무너졌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구름대가 이게 지금 16,000원이에요. 16,000원인데 얘네도 거의 대장이잖아요. 네.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이 오고 상승이 나니 가파르게 올라왔죠. 자, 구름대가 이 16,000원인데 16,000원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못 지켜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빠졌다가 구름대 저항 맞고 이렇게 빠질 거야 아마. 가능성이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 지지 라인,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런 기준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주식이라고 하면 100%는 없습니다. 그나마 확률을 좀 높이는 거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작고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죠. 네. 또 이슈를 거쳐간 종목들 중에서도 갈 수 있는 종목 확실하게 선별할 수 있는 게 바로 김진욱 멘토님만의 구름대 기법입니다. 이 기법으로 확실한 종목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그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포시에스인데요. 이 종목 에이스테크와 함께 또 월요일장에 편입을 해주셨고 목표가 터치한 시간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확인하니까. 5% 가까운 수익을 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잘 모르는 종목이었어서 찾아봤어요. 포시에스가 그랬더니 그래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클라우드 관련주더라고요. 근데 네, 맞아요. 이게 또 놀라운 점이 있어요. 클라우드 관련주라고 목표가 터치를 해주셨을 때는 그뿐이었어요. 근데 이슈가 다음날 터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차트에 역시, 정답이 있다 보니까 역시 이슈보다 빠르게 종목을 선점해 주신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그것보다 빠르게 또 수급을 포착해 주셨으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포시에스도 마찬가지로 차트에 답도 있겠지만 이게 실시간 수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메이저라는 게 어쨌든 국내 시장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운전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핸들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걸 좀 파악하는 게 좀 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시에스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수급을 가장 먼저 포착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먼저 포착했었고 세 번째 섹터를 포착했었고 기관과 외국인 중에 어떤 수급이 더 들어왔을까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수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시간에 호가창에 있는 이런 수급이기 때문에 그 호가는 사실은 개인의 물량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개인이 호가창을 운전할 수는 없어요. 실시간 수급이 그냥 통튼 수급인데 그게 그 안에서도 운전을 하는 거는 이게 기관인지 외국인지는 장 끝나고 나서 알지만 실시간 안에서는 지금 누가 운전을 하는지는 외국인인가 기관 이건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걸 움직이는 거는 누군가가 지금 움직이는 거는 개인이 아니다라는 거는 100% 명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포시에스 좀 더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포시에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관련주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이제 그 클라우드 기능 AI 체포까지 최근에 이제 플랫폼 개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뭐 재료만 봤을 때만 해도 좀 괜찮다라고 보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예산이 추가가 되면서 이에 클라우드 관련주 한 번 더 급등한 모습까지 그러니까 상승 탄력을 한 번 더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실시간 수급이었다.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도 포함이 됐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차트 확인도 해봐야죠. 네. 자, 일단은 포시에스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일봉인데 일봉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진입했었을 때가 이제 3,760원입니다. 3,760원이었고. 자, 일단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저는 이거 단호하게 지금 방송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열 구간이긴 해요. 그래갖고 이제 과열 구간이라서 지금 어쨌든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여기서 전에 들어가 주셨으니까 그렇죠. 과열 전에 들어갔죠. 과열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럼요. 말도 안 되죠.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해도 이거 10분 한 번씩 매매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포시에스는 제가 2차 목표가가 4,1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직전 고점이 4,085원입니다. 저는 이거 과열 풀리면은 4,100원 직전 고점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 보고 있고 이거 지금 분봉 좀 보더라도 아까 똑같죠. 제가 말씀드린 구름대입니다. 이거 지금 60분봉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60분봉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겁니다. 제가 구름대에서 탈출하지 못했었어요. 캔들이 계속 갇혀 있었으면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탈출 못하다가 자, 이날 1월 달쯤에 한번 탈출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탈출을 했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탈출한 이후에 자, 급등 나왔죠. 자, 탈출한 이후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승 나왔고 자, 구름대 지금 보시면은 양운들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렇죠? 자, 살아있기 때문에 차트까지 받쳐줬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들어갔었을 때가 3,760원이었는데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 지금 3,735원이 지금 60분 몽상 중요한 거는 지지를 계속 받고 한번 상승이 나왔던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파동이 한 번 더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완전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락한 이후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한번 다졌죠. 자, 크게 보신다면은 하락 이후에 상승 파동 한번 나왔고 조정 파동 나왔고 시간 조정 겪었죠. 그리고 다시 3파 나왔습니다. 상승 파동 3파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한번 오더라도 결국에는 또 시간 조정하고 한 번 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주셨고요. 정책 모멘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멘토님은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미 또 선점을 해주셨던 종목이고 또 1월 22일 월요일에 편입해 주시면서 5% 가까운 수익을 담아주셨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이미 터치를 해주셨고 지금은 과열 종목이지만 이게 풀린 이후에 또 시세 더 챙겨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그 추후 전략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이제 신규 전략을 또 챙겨봐야죠. 저는 금요일장까지 또 어떤 수익으로 1, 2위 하고 계신 멘토님들을 네. 또 싹 들여밟고 1위로 올라가실지 모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멘토님의 신규 전략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자, 일단 클라우드 관련주고요. 어, 이것도 좀 핫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모멘텀 이미 나오고 이슈 나왔는데도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이거 시큐레터 같은 경우 시큐레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진입을 하더라도 저는 다음 주까지 가져갈 생각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대회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나마 계좌에 빨간물을 좀 더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하는 제 자리까지 왔었을 때 시큐리티를 매수를 해서 다음 주에도 한 번 이 재료가 한 번 더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재료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차트에 어느 정도 좀 정답지가 좀 나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에 정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차트를 좀 먼저 볼까요? 자, 일단은 시큐레터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큐레터도 한번 볼게요. 시큐레터 신규 전략을 자, 잡아주신 신규 종목. 일단은 상장했었던 종목이었고 지금 좀 많이 신규 상장한 이후에 많이 빠졌었어요. 이거 지금 보면은 지금 고점이 지금 한 38,000원 정도 돼요. 저점이 지금 10,000원도 안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많이 빠졌었고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의 마인드는 뭐냐면 저렴하게 사서 그냥 적정 주가에만 팔아도 수익이 크게 난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봉상 잠깐 보더라도 한번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는 자, 하락이 나왔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하락 나왔잖아요. 그쵸? 하락 나오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락 이후에 그다음에 반등이 어느 정도 오고 다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구간은 우리는 요 구간에 사서 요 구간에만 팔아도 수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봉만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분봉을 좀 보더라도 제가 미리 좀 차트를 좀 줄여놨어요. 자, 뭐냐면은 자, 어디서 많이 봤던 차트죠. 구름대가 지금 2개인데 캔들이 지속적으로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좀 유의하게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구름대가 점점 얇아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굵었다가 얇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얇아졌죠. 자, 그리고 지금은 좀 크게 해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구름대를 캔들이 어떻게 돼 있다? 돌파를 했다. 자,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받고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구름대를 정확하게 지지했습니다. 9,900원 정도 지지하고 다시 가파르게 상승했죠. 자, 그럼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이제 상승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 한번 조정이 와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큐리티를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정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이 구름대 라인이죠. 좀 짧게 보자면 1,8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조정이 오면은 1,800원까지 진짜 오면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기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1,800원, 11,000원까지 기다릴 건데 지금 12,800원이에요. 이 12,800원이라서 따라는 가고 싶지만 그래도 한 11,000원까지 오면은 매수할 건데 과연
내일 11,000원이 올지 종가에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 내일 안 오더라도 저는 이거 만약에 금요일 날 때까지 해도 만약에 제가 원하는 그 부근 100%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 오면은 매수해서 다음 주에 뭐 가져가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 들어온다면 뭐 행복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진입 시점이 내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럼 내일, 목요일, 네. 그리고 금요일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멘토님 1위, 2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등, 2등을 하면 1등을 하면 굉장히 좋죠. 네. 근데 과한 욕심은 항상 어. 이런 주식, 이런 투자는 과한 욕심은 근데 절대 안 저는 됩니다. 멘토님이 1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은 네. 다른 종목은 혹시 없나요? 다른 종목이요? 네. 실시간 수급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 치면 사실은 제가 원래 뭐였습니까? 데이 트레이딩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너무 잘하시죠? 단타 잘 치잖아요. 네. 잘 친다는 표현을 했지만 단타를 잘 하잖아요. 그렇죠? 전략 잘 세워주시죠.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단타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 했을 때는 뭐 차트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하겠지만 재료 이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단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을 바로 체크하면은 체크한 이후에 차트는 날아갈 거고 그리고 이제 재료가 한 2, 3분 내에 터질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좀 욕심을 낸다라고 한다면 네.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한 2자릿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단타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뭐 짧게는 뭐 한 3, 4%, 뭐 길게는 뭐 한 10% 이렇게 수익이 내겠죠. 하지만 그 이상은 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승할 여력이 보인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내일은 아마 오늘 뭐 미국 시장 봐야겠지만 아마 반도체 섹터랑 2차 전지 섹터가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근데 섹터가. 원래 우리 시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가기에는 늘 시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디가 오르면 어디든 내려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같이 수급이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평평하게 갈 수 있다고도 보시나요? 네, 왜냐하면 오. 일단은 AMD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시장의 AMD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AMD가 만약에 또 한 번 더 신고가를 경신하면요. 네. 반도체 섹터는 당연히 갈 거고. 근데 오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갭상승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상승이 그냥 갭상승이 아니고 신고가를 경신한 갭상승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이 상태로 그대로 흘러가면은 그리고 종가를 마감 짓는다면 국내 시장은 아마 내일은 테마가 아니고 주로 좀 많이 빠졌던 이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낙폭 과대에 있었던 섹터들, 좀 많이 빠졌던 섹터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챙겨주셨던 신규 전략 종목은 시큐레터인데요. 사이버 보안주죠. 이 사이버 보안주는 일단 AI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정책 모멘텀 나오면서 이미 움직였던 테마기도 한데 또 이 테마가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AI가 많은 사업 영역에 좀 발을 뻗는 것 같습니다. AI 하나로도 이 키워드 하나가 좀 계속해서 좀 많은 영역에 중요도를 키우고 있는데 진입 시점 자체는 가격적인 부분으로 잡아주셨습니다. 1,800원 선을 기준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 좀 잡아보겠다 말씀해 주셨고 노란 똑방 안에 들어오시면 더 정확하게 가격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또 그 링크 통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신규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좀 더 이야기를 넓혀보자면 네. AI 관련해서도 조금 좀 짧게 전망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도 AI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반도체 AI 당연히 봐야 되는데 왜 시큐레터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일단 고객사입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 사이버 보안 쪽을 다 관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국내 클라우드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전에 한번 재료가 한번 있었는데 또 한 번 있었던 거는 이제
재투자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도 아마존이 시가총액 거의 5손가락 안에 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고객사가 바로 시큐레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큐레터가 지금 자리가 굉장히 고점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재료만 한 번 더 터져주면은 뭐 5% 10%가 아니고 더 크게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워낙 저점에서 갈 수 있는 종목들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또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